안녕하십니까. 향군 안보교수 임유정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국내외 주요 안보 관련 뉴스를 국내, 미국, 북한 기타 순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관련 뉴스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정부의 대북 협상을 총괄하는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21일 3박 4일 일정으로 방한했습니다. 23일 우리나라 북핵 수석대표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협의하면서 지원 가능한 분야로 보건과 감염병 방역, 식수, 위생 등을 거론했는데 이처럼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것은 양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24일에는 노 본부장과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차관 겸 북핵 수석대표와 만나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성김 대표와 마르굴로프 차관이 동시에 한국을 찾았지만 한미러 3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는 조율되지 않았는 바 러시아는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과 유사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 과거 한미일과 달리 통일된 입장을 내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그동안 대화 복귀의 조건으로 대북제재 완화 등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인도적 협력을 비본질적인 문제로 간주해왔기 때문에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노력에 호응할지는 미지수이나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긍정적인 대화 여건 마련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8일 미국의 한 칼럼니스트가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한국도 아프가니스탄과 비슷한 처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북한의 모든 무기 체계는 낡았고 유엔과 미국의 경제 제재로 전차와 전투기를 운용할 연료조차 제대로 보급 못하는 상황이라며 남침할 능력은커녕 자신들의 생존과 체제 유지가 더 절박한 실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으며 지난 1월 8차 당대회와 10월 노동당 창건일 두 차례의 열병식에서 탱크와 방사포, 미사일 등 새로운 무기들을 공개했다고 반박했고 송 대표의 북한의 무기체계가 낡았다는 북한 전력 평가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이 남침 능력이 없다는 송 대표의 발언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는 불법적이며 전 세계를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미국 관련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월 22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프간 미군 철수 목표 시한인 31일까지 모든 임무를 끝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만일 철수 시한까지 미국인들이 모두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들을 구출할 때까지 머물 것이라 언급하여 모두를 대피시키지 못할 경우 아프간에서 철군 시한 연기를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하일 샤힌 탈레반 대변인은 23일 미국은 오는 31일로 설정된 철수 시한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인 이른바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은 북한 관련 뉴스입니다. 김정은은 8월 21일 보통강강한 다락식 주택구 건설 사업 현장을 현지 지도하며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건설자의 애국 충성심으로 천지개벽이 일어났다며 만족을 표시했고 행정구역 명칭을 경루동이라고 할 것을 지시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도 이곳 건설 현장을 3차례나 방문했는 바 이곳은 김일성이 1970년대 주석궁으로 옮기기 전까지 살았던 관저가 있던 곳으로 평양 도심 내에서도 명당으로 꼽히며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서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성김 대북 특별대표 방한 시기에 맞춰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군사 도발을 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근의 아프간 상황 변수와 극심한 홍수 피해 등 대내외적 요소를 고려하여 당분간은 긴장 국면을 조성하지 않고 민생 행보에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편으로 한미연합훈련은 대북 선제 공격을 핵심으로 하는 침략적 성격의 핵전쟁 예비훈련으로 한미는 지속적인 경고를 무시하고 스스로 가장 극심한 안보 위협에 당면케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지난주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의 담화를 통해 엄포 및 맹비난 이후 연일 당 기관지와 대외 매체를 통해 경고 및 비난의 수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병구 관련 뉴스입니다. 8월 24일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아프간 난민의 재정착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과 동맹국이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환은 미국과 동맹국이 만든 것으로 2001년 아프간에 대한 침입이 없었다면 앞서의 아프간 난민은 없었을 것이고 이번에 이런 식으로 미군과 연합군이 급히 달아나지 않았다면 최근의 난민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하며 미국과 서방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왕원빈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아프간의 자체 개선 능력 증진, 민생 개선 등을 돕는 긍정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인 수준의 중국의 기여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아프간 재건과 인도주의적 원조 등을 약속한 것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결자 해지를 촉구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장애인 스포츠 최대 축제인 도쿄 패럴림픽이 코로나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8월 24일에 개막해 9월 5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22개 종목에 약 539개의 금메달이 달려있으며 최소 181개 개국에서 약 4천여 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코로나19로 북한과 사모아 통가 등이 불참하고 아프간 사태로 아프간도 불참하는 등 161개국으로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개회식 선수단 행진에 아프간 국기가 합류해 평화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했고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종합 20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향군 주간안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